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장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보고 오늘 하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소식이 나온다고 하네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국내 증시는 긴 하락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6월 3,316까지 상승했지만 올해 1월 2,591까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느덧 8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 4개월 동안 2,600에서 2,700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재개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겠죠. 실제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대부분은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연초 이후 공매도가 집중된 LG리플 24,700원에서 17,100원으로 30%나 하락을 했으며 넷마블도 마이너스 30%, SKIT도 마이너스 30%,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 32% 이렇게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도대체 공매도는 누가 많이 쳤는가 봤더니 역시나 외국인. 지난해 5월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코스피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10조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이 중 외국인은 무려 74.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6월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매우 메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 중인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내외 리스크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 왜 도대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가, 그걸 봤더니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어야 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은 외국인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쭉 올라가는 그러한 점프업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100%는 아니고 확실한 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이러한 점프업을 하려면은 결국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 편입이 되려면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증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굳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서 우리의 증시의 하락 압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은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매우 메롱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슬금슬금 급등하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섹터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갑자기 모멘텀이 왜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법 개정안 수소기업 투자신이 반전 요인 될 것.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1일 수소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수소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킬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수소법이 이렇게 통과될 것 같으니까 수소 기업들이 이제 모멘텀을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윤정 연구원은 지난 4일 국내 수소법 개정안이 발음도 어렵네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 소위를 통과해 지난해 5월 첫 발의 이후 약 1년 만에 첫 발을 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2020년 그린 뉴딜 정책 발표 등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기업들에 대해 조성되었던 기대감은 당초 예상했던 정책적, 법적 지원이 지연 축소가 되면서 실망으로 바뀌었다며 기업과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 투자 매력도는 높아진 상황으로 수소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마치고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까지는 논의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보다시피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수소법이 일단 첫 발을 뗐고, 그리고 이게 통과될 것으로 현재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소 관련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하자,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수소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 S퓨얼셀, 일진하이솔루스, 워닝머티리얼즈, 이러한 기업들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 12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수소 관련주가 완전 박살이 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네시스에서 이제 수소차 개발을 잠시 멈추겠다, 이런 소식이 나와서였죠. 그 이후부터 수소 관련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증시가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주가 하락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수소 관련주가 가격 조정을 꽤나 거쳤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몇몇 기업들은 이제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을 현재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지금부터 장이 확 바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는 조금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여러분들 수소 관련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최소한 몇 년 동안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젯밤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커진 뉴욕 증시 혼조세. 어제 뉴욕 증시는 최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개장 초반에는 급반등했으나 그 이후에 오름폭을 축소한 끝에 혼조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PI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눈치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중앙은행 내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우리는 75bp를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진짜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증권사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공부를 해봤었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 정부가 내세울 정책과 그에 따른 수혜주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수혜를 입을 업종이 점쳐지고 있다고 한데요. 윤 정부는 특히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탄소 중립 등 스마트 농업,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이렇게 7개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제부터 5년 동안 투자할 때 꼭 관심있게 봐야겠죠. 먼저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이 대표적 정책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인수위는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관련주와 UAM 관련주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섹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윤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나설 것을 필요 키운 만큼 건설주도 수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건설주는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로 인해 대통령 선거 전에 쭉 올랐다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건설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애플의 상징 아이팟 21년 만에 단종 한 시대가 끝나.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이 출시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의 성공을 이끈 상징적인 제품이 단종되면서 한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데요. 애플은 2001년 10월 23일 그때가 전설의 시작이었네요. 그때 우리가 애플 주식을 샀어야 됐는데 어쨌든 이때 아이팟을 처음으로 출시했는데요. 당시에는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었으며 시중에 출시된 mp3는 저장 용량이 적어 수십 곡 정도만 저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애플은 아이팟을 처음 출시하면서 최대 1000곡의 CD급 노래를 주머니에 쏙 들어간 디자인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팟이 대박을 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이팟은 애플의 상징적인 제품인데요. 당연하게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에어팟의 기반이 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팟은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21년 만에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 진짜 재밌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이 인플레 충격 흡수제. 야,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요 액티브 전술집 보고서를 통해서 한전을 제외한 코스피 비금융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226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익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증익이 될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각 기업의 원가 부담이 줄었다고 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올해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19%로 지난해 1분기 18.4보다 높았고 기아도 19.6%로 전년 동기보다 2.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올해 들어서 인플레 때문에 난리인데 각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어떻게 줄어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같은 원가 부담 축소의 가장 큰 이유로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을 꼽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 등으로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도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각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낮췄다는 거겠죠. 그러니 결국 한전이 모든 적자를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만큼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봤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예상치 못한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 규모가 진짜 커졌습니다. 연초 적자 규모는 6조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런데 현재 인플레가 엄청나게 가팔라지면서 17조 5천억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다른 기업 주주분들 입장이겠죠. 한국전력 주주분들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속는 사람 없는데 또 뻥튀기 IPO 경영진 참 눈치 없네. 속는 사람은 없고 속이는 사람만 있다. 최근 몇 년간 공모시장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의 공모가가 비싸단 걸 알면서도 청약에 나선대요. 작년에 우리는 그게 거품인 줄 알고 있었지만 따상에만 성공하면 어차피 그만이다. 바로 팔 건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며 공모주 청약이 매우 뜨거웠던 거 기억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데요. 최근 SK실더스는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하며 IPO를 철회했고 기관들 상당수가 희망 공모가 범위 아래로 가격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현대 엔지니어링도 철회한 바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여급 애들이 튕겨나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높은 구주 매출로 매력도 없는데 공모가마저 높게 잡은 영향이라고 합니다. 표 당시 SK실더스와 현대 엔지니어링의 구주 매출 비중은 각각 47%와 75%나 됐다고 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테린페이퍼 그리고 원스토어 이 두 개도 수요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청약을 할지 말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반기 IPO를 검토 중인 LG CNS와 11번가도 지금이 20년에서 21년 이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양사가 각각 7조 원과 5조 원의 기업 가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고평가 논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모주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만큼 시장이 안 좋은 만큼 공모주도 조금은 매력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어두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터질 게 터진다. 카드 리볼빙 급증, 급전 대출도 보시에 심상치 않다. 신용카드 대금의 1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상환을 최장 5년까지 계속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사의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가 최근 1년 새 17%나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용카드로 1억을 끌었는데 여기에서 10%니까 1000만원만 결제하면 나머지 9천만원은 최장 5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리볼빙 잔액이 크게 늘면은 서민 경제 부실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바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한데요. 참고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당장 신용카드 대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수수료가 금리로 환산하면은 무려 연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 말 그대로 최후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리볼빙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급한 유동성 숨통은 틔울 수 있겠지만 대가가 매우 혹독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들에게 대출을 중개하는 복수의 대부 중개업자 말을 들어보자면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4차례나 연장된 바 있는데 그런데 이 연장이 끝나게 되면은 아마도 대부업 시장으로도 불똥이 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볼빙 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업체에 많은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는 9월에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원리금 상환 유예 이 조치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 이때까지 쌓여왔던 대출이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트럼프 논란에 이변 머스크, 트위터 영구정지 철회할 것,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만든 트루스 소셜인가 그 SNS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계정에 대한 트위터의 영구정지 결정을 처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트위터 복귀는 미국 정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머스크가 이러한 계정 정지를 푸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트럼프의 계정 정지가 지지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겠고 그리고 트럼프의 목소리를 잠재우지도 못했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그의 목소리를 더욱더 증폭시켰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머스크 이번 발언은 트위터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한 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HK이노의 코로나 백신 국내 임상 일상 자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HK이노에는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일상 시험을 승인받은 뒤 건강한 성인의 후보물질 투여에 개발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내 성인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로 면역력을 확보한 상태며 코로나19 상황 또한 엔데믹으로 자리잡는 등 외부 환경이 크게 변한 상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조금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처럼 후기 임상에 진입해야 되는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백신 미접종자 감소로 임상을 지속하기 어려워지자 HK이노엔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네요.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사람한테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국민 중에 90%인가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대상자도 찾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HK이노엔은 전면 중단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백신 개발 중단은 제넥신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결국 제넥신과 HK이노엔의 이탈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는 SK바사, 유바이로직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큐라티스, 아이진,
ST팜 이렇게 7곳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S윈드, 오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번 리포트 해보도록 할게요. 다올투자증권은 CS윈드가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의 풍력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으로 보고 상승 여력이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81,000원으로 유지, 그리고 투자액은 매수에서 강력 매수로 상향을 했다는 소식. 1분기 CS윈드의 매출액은 3,0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영업이익이 무려 73%나 줄어든 85억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대요. 그래서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며 원재료 수급 이슈와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으로 주요 공장의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조금 괜찮아질 걸로 본다고 합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3,858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 줄어든 222억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전 연구원은 미국 풍력 시장의 더딘 성장으로 말레이시아 법인과 미국 법인의 실적 개선은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유럽향 물량 확대로 5월에 가동을 시작한 터키 2공장 및 포르투갈 법인의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박살이 났죠. 그리고 그 이유는 원재료 수급 이슈와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개 전부 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저점을 확인했고 강력 매수를 추천을 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보자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부서졌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을 꼭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1분기가 부러졌는데 2, 3, 4분기가 엄청 좋겠지 이렇게 믿는 거는 조금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윈드의 차트를 딱 봤더니 야, 떨어지는 게 조금 심상치 않네요. 벌써 며칠 만에 한 달도 안 됐는데 20% 정도 하락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CS윈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야, 진짜 좋은 건 알겠어, 성장하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낙폭이 너무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떨어지는 칼라니까 절대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셧다운과 원자재가 잡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2분기 실적이 다시 회복을 하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CS윈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일단 저 기릿의 개인적인 뷰로는 멀리 보면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SK텔레콤 호실적의 고배당 냠냠 매수 의견. DB금토가 SK텔레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8만원에서 8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조 2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가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4,300억으로 1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겠죠. 아울러 연간 신사업 관전 포인트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와 T우주 구독 서비스의 확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SK텔레콤의 배당 정책에 따라 반영한 올해 연환산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기준 5.8% 수준으로 당연히 고배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데 그 와중에 분기 배당을 주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지금 현재 주가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121선을 지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고배당주 하나 정도 들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SK텔레콤 그리고 KT 세트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부자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 CPI 발표가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며 내일 일장 완전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